안녕하세요. 주미라클의 서주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70대 여자분께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최말자 씨라고 합니다. 59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미수 사건을 재심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법원에. 이 사건은 59년 전 한 소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1964년 경남 김해에서 21살 남성 노모 씨가 18살 최말자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최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노 씨는 혀 1.5cm가 잘려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쌍방폭행으로 법정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로 법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노 씨는 주거침입과 협박죄만 인정되어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최말자 씨는 중상해가 적용되어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실제로 실형을 6개월을 살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랐다는 그런 이유로 처벌받은 18세 소녀 최말자 씨는 이제 77세가 되고서야 재심을 요청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에 정당방위를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최말자 씨는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으며 피해자의 형량은 더 높고 가해자는 가볍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시에도 윽박지르고 강압적인 수사와 함께 2차 가해로 수치심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용기를 내서 재심 청구를 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당시 최 씨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잉방위로 보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성폭행 시도만으로 혀를 자른 건 너무 과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성이 성범죄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제공했을 거다 라는 59년 전 당시의 성차별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처음 보는 남성을 따라간 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였고, 남성이 입을 맞추게끔 한 데에 최 씨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범행 직후에 최 씨가 친구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괴로워하는 표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웠겠죠. 너무 수치스러웠겠죠.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가해자와 결혼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라고 종용했으며, 심지어 법관의 직권으로 처녀성 검사까지 18세 소녀에게 감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59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70이 넘은 지금에야 이런 힘든 싸움을 할까 싶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요즘 일어난다면 지금은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남성 2명에게 둘러싸여 추행당하던 주부가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된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수단이 없었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렇듯 59년 전과는 아주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말자 씨가 3년 전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 과연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아직까지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3심제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는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에 엄격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당시 판검사가 직무상 범죄에 가담한 경우, 그리고 혹은 유죄의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증명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3가지 중 하나를 증명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 씨는 재심 청구의 사유에 대해서 당시 노 씨는 군대에 다녀올 만큼 중상해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평생 불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가해자와의 결혼 의사를 묻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고, 검사는 영장 없이 구속했고,
미란다 고지의 의무도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고, 즉 진술 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등 보장하지 않았고 직무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당시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수사나 재판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도 공감한다라는 내용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6일 재심 청구는 1심, 2심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최말자 씨 사건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당방위의 조건이라고 정해져 있는 기준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판결의 기준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경찰에서 정한 경찰 수사 단계의 정당방위 8가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두 번째, 도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조항들로 보이는데요. 결국 어디까지를 과도한 대응으로 보느냐. 이전에도 이런 기준이 지적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강력 범죄에 대한 건 과한 대응을 했더라도 형을 면제해주자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방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될 경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우려할 점이 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그나마 다행히 현행법상으로는 야간의 공포 그리고 흥분 또는 당황으로 과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이 정당방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범인들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도 경찰은 3단봉 아니면 테이저건 사용이 전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기 집에 만약에 허락 없이 타인이 침입하였을 경우는 상대를 총으로 쏘아서 사망하게 되더라도 등 뒤에서 총상을 입힌 게 아니라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상대가 먼저 총기를 사용한다면 손 쓸 틈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조건대로라고 하면 상대가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때릴 때도 상대가 2대 때리면 난 1대만 때려야 하고 그리고 의사 진단을 고려해서 전치 3주가 되면 안 되니까 전치 2주 정도만 때려야겠다. 이런 걸 판단하면서 때려야 한다는 건데 급박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할지 방어를 하다가 나와 가족이 죽는다고 해도 이 규정 이상이 되면 오히려 내가 범법자가 되고 마는 그런 현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최근에 그 서울 신림역 칼부림을 시작해서 흉기 난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너도 나도 호신용품 구매율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범위 문제 때문에 호신용품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묻지마 폭행범을 만나더라도 흉기를 들고 휘두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면서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말자 씨의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당시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이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런 판결이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많은 오류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엄연히 헌법이 존재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는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말자 씨는 평등하지 않고 네가 원인을 제공했겠지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이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95년에 발간한 법원의 백서 같은 그런 책에도 법원의 잘못된 판결 내용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판결을 잘못했다면 옛날 일이니까 뒤집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시 남아있는 자료들과 재심 청구자의 증언을 통해서
재심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판결을 뒤집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다시 수사를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다시 심판을 받고 싶다. 지금의 법에 의해서 나는 심판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법적 안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론이 있겠지만 모든 과거사의 오류를 묻어버린다면 오히려 법 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닐까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말자 씨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판사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 씨는 당시에 21세 청년이었고요. 성폭행 미수 사건 이후에 군대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는 관등 성명을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 암호를 전달해야 하는 등 언어 장애가 있으면 입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노 씨는 군대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노 씨의 병역 기록을 조회를 하면 되는 거죠. 병역 기록을 조회를 해서 군대를 정상적으로 입대 후 제대했다면 중상해가 적용될 만큼의 해를 입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옛날 법에 의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일 아니니까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재심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다루어 봤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최말자 씨의 59년 만에 미투가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